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8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63쪽에서 186쪽 중심으로 제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서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와 질환 중에 노인성 질환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성 질환 피부계 특징 한번 살펴보면 피부가 건조해지죠.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피하 지방의 피하 조직의 감소는 저체온증을 가져올 수 있어요. 피부가 제대로 보호작용을 못해서. 그리고 오한 압박에 대한 손상 위험, 압박을 해도 표피가 얇아져서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잘 못하기 때문에 손상 위험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생기고요. 발톱이나 손톱이 견고하고 두꺼워지고 잘 부서지죠. 그리고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져요. 자, 1번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성이 감소한다. 또 2번 피하 조직의 감소로 저체온이나 오한, 압박에 대한 손상 위험이 생긴다. 그리고 4번 발톱이나 손톱이 견고하고 두꺼워지죠? 잘 부서진다. 머리카락은 가늘어진다. 요거 잘 나옵니다. 네 가지 기억하세요. 여성은 머리 겨드랑이 음부의 털이 감소하는 대신 입가와 뺨, 얼굴 털은 증가를 해요. 꼭 좋은 데 있어야 될 건 감소를 하죠. 그리고 없어야 되는 데는 증가를 하죠. 그래서 좋은 거는 감소하고 나쁜 건 증가한다.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맞죠? 남성은 머리털과 수염이 줄고 입가나 뺨에 털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 통증, 지각 이상 등의 증상이 생겨요. 갑자기 막 피부가 가려워지고 그러죠. 이러한 가려움증은 밤과 겨울철에 더욱 심해져요. 또 이거 잘 나오죠.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요. 궤양이 생기기 쉬워요.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 피부가 얇아져서요. 탄력성이 감소해서 상처 회복도 지연되고 또 손상도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자, 피부계에는 피부 건조 또 피부가 약해짐으로 해서 손상의 위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욕창이 발생을 잘해요. 근데 이 욕창의 원인으로는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있는 사람. 와상 상태가 뭐예요? 누워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이 어려운 사람. 뭐 편마비가 왔다거나 아니면 전신마비가 왔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피부나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체위 변경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그 눌리는 부위에 욕창이 잘 생기죠. 그 다음에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지속적인 압력, 뼈가 좀 튀어나와 있는데 그곳이 계속 눌려있다. 그러면 욕창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나오고요.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피하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서 피부와 뼈 사이에 완충지대가 감소한다. 이는 체중이 감소돼서 살이 없고 또 피하지방이나 또는 근육이 감소하면 뼈와 피부가 서로 맞닿아서 그래서 눌리고 혈액순환이 더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으므로 욕창이 더 잘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요실금, 변실금 등 습기가 차면은 욕창이 더 잘 생겨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욕창의 초기 대처법이 잘 나와요. 자,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주고요. 주위를 마사지해줘요. 그리고 가볍게 주위를 두드려주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욕창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지연시키기도 하죠. 미지근한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요. 그러니까 여긴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되죠. 미지근한 게 이 욕창하고 맞아요. 춥지 않을 때는 30분 정도 햇빛에 쏘인다. 이 네 가지가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 마사지하고 그리고 이 햇빛 30분 정도 1시간 정도 햇빛을 쬐인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30분 정도 햇빛을 쬐인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시간 동안 햇빛을 쬐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은 이 욕창은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피부는요, 1단계에서 분홍색이나 푸른색, 색이 변해요. 분홍색이 되거나 아니면 푸르르만 색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는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색깔이 없어지고 하얗게 보이면서 뜨끈뜨끈한 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따끈따끈하단 말이죠. 표피는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표피에 생긴 그러한 홍반, 이런 분홍색, 이런 홍반이 30분 이내에 없어지지 않으면 뭘로 본다? 욕창의 1단계로 본다. 그 다음에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하는 걸 2단계라고 해요. 물집 생긴다. 화상에서도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이거든요. 물집이 생기는 것 2단계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표피 또는 진피를 포함한 피부에 부분적 손상이 있을 때 두 가지 피부에는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게 3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피와 진피만 2단계에서 손상이 일어나니까 두 가지 일어난다. 2단계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네요. 두 단계에서 일어난다. 2단계. 표피, 제일 우리 피부 겉에 있는 게 표피거든요. 그 밑에 진피, 그 밑에 피하 조직, 피하 조직 밑에는 또 안에는 근육, 그 안에는 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손상이 일어났을 때 2단계다. 3단계는 이때는 썩어요. 괴사 조직이 발생하는데 진피,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이죠. 이 3개의 조직에 손상이 있어요. 3단계. 3개의 조직에 손상이 있으니까 3단계죠. 그 다음에 4단계. 4단계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근육, 뼈까지 괴사해요. 4단계 이상이죠. 그래서 4단계라고 해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거 욕창 중에 4단계. 피하 조직과 근막, 근육뼈, 관절을 포함한 심부 조직, 아주 깊은 조직에도 손상이 일어나면 이게 4단계의 욕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욕창의 치료나 예방법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욕창의 치료 및 예방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침대에서 2시간, 의자나 휠체어에서 1시간마다 자세 변경한다.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씻고 말린다. 욕창은 미지근한 수건,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바람 얘기했죠? 다음에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겨요. 주름조차도 욕창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압력 또는 어떤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름을 편다. 시트 주름을 편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한다. 자,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경우에 욕창이 잘 생기죠. 여기에 이렇게 서로 닿아서 욕창이 생겨요. 서로 이렇게 닿아서 욕창이 생길 때 여기다 베개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요? 욕창이 덜 생기겠죠. 이렇게 서로 딱 닿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면서 그래서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이거 시험 잘 나오고요. 신체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 베개를 대어준다. 청골 부위 도너 모양의 베개 사용 금지. 이유는요. 압박받는 부위에 순환 저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반드시 와상 상태로 누워 있다고 해요. 이게 다리고. 자, 누워 있으면 여기 이제 청골 부위, 요 엉덩뼈 있는데 툭 튀어나온 곳이 욕창이 잘 생겨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욕창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툭 튀어나온 것을 좀 압박을 덜 가하게 한다. 그래서
도넛 모양의 벽에를 대어줘요. 가운데가 뚫렸죠? 그러면 여기에 도넛 모양의 이러한 벽에를 대어주면 가운데의 압박은 받지 않겠지만 주위로 압박이 더 가겠죠. 왜냐면 여기가 압박을 안 받는 대신 주위로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 주위는 더 욕창이 생길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절대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 금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에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이에요. 파우더는 또 땀구멍을 막아요. 사용 금지예요. 옛날에는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변화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시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몸에 꽉 끼는 옷 안 되겠죠? 꽉 끼는 옷이 압박을 하니까. 그리고 단추 달린 스커트, 단추가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은 스커트나 바지는 피한다. 다음으로 이제 피부 건조증이 있어요. 피부의 건조증의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 실내 습도가 낮은 겨울이죠. 습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습도가 낮으면 건조증이 더 많이 생기고요. 비누나 세정제, 알코올, 목욕 중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또 건조증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우리 왜 그 코로나 때문에 알코올이 섞인 손 세정제로 이렇게 손을 소독제로 이제 손을 이렇게 하고 세정제로 또 손을 많이 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이제 건조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피부 발적, 피부가 벌겋게 된다거나 또 부종, 붓는다거나 통증. 이 건조증이 있으면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벌겋게 막 되죠. 그러면서 부어오를 수도 있어요. 심하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전환이 어디냐면 이 팔목에서 팔꿈치까지의 사이를 전환이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손 또 하지 밑에 무릎 밑에 하지 가려워요. 네, 이게 이제 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및 예방에 있어서 가습기 사용해서 습도 조절하는 거 괜찮고요.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목욕이나 샤워 시에는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한다.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리고 완전히 마르기 전 보습제 사용. 요 정도 나와요.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서 말려라. 막 이렇게 수건으로 문질러서 말리지 말고 그리고 마르기 전에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사용을 해라. 요 정도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 대상포진은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피부와 신경에 염증을 만들어서 생기는 질환인데, 과거에 수두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발생되거든요.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집이 띠를 이루게 돼요. 과로나 스트레스 후에 주로 발생하고요. 면역이 저하된 환자, 노인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과로, 또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대상포진이 많이 걸리죠. 주위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증상은 그 스포가 생긴 데에 이제 가려움증, 그 다음에 그쪽에 저림이나 자결감. 자결감이 뭐예요? 타는 듯한 통증이죠. 화끈거리고, 그리고 발진도 생기고요. 감각신경 말단 부위에 수포가 생기면서 통증이 아주 크게 올 때는 굉장히 심하게 통증이 오는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치료 및 예방. 통증을 감소시키고 수포의 건조 속도를 빠르게 수포를 계속 빨리 건조하게 해주고요.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소가 퍼지거나 감되지 않도록 긁지 않으면서 또 치료를 빨리 해야 돼요. 이 치료 및 예방에서는 요게 잘 나오죠.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심한 통증이 온다. 요 정도가 잘 나옵니다. 다음에 옴이에요. 옴. 증상으로는 가려움증이죠. 특히 밤에 심해요. 물집이나 구름까지 생기면서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해야 된다. 이거 잘 나오죠?
내복과 친구는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 금지라고 그랬죠?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사용 금지하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3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 4개가 잘 나옵니다. 또한 알레르기와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가려움이 너무 심하면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머리니죠, 머리니. 머리니는 뭐 이가 이렇게 깨무른 데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가려움증이 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막 잠도 못 자고요. 긁은 부위에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요 부분 두피염, 출혈, 가려움증, 수면장애 나오면 머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그렇게 가끔 나오니까요. 다음에 증상은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상체. 심하게 물린 자리는 피부가 변색되고 딱딱하게 변해요. 다음에 이제 치료 및 예방은요. 살아있는 머리니 감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치료해요. 요거 잘 나와요. 죽어있는 머리니만 있으면 치료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만 치료를 해요. 대상자 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접촉 금지하고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세탁 5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되면 모두 죽어요. 555 뜨거운 물로 세탁. 그 다음에 이게 잘 나오죠. 야외 활동 후 세탁과 샤워 목욕.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야외 활동에서는 머리니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세탁이나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틀렸죠. 야외 활동하면서도 머리니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세탁과 샤워나 목욕은 꼭 하여야 된다.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신경계예요. 신경계. 이 신경계의 특성은 신경세포 기능이 저하돼요. 좋은 건 다 저하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과 자극에 반응하는 게 저하돼서요.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감각이 둔화가 일어나고요. 정서 조절이 잘 안 돼요. 또 운동 부족으로 불면증이 오거나 수면장애가 와요. 신경계의 특징이 증상이 있으면 신경계가 약화되면 운동을 잘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단기 기억이 감퇴하고요.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가 돼요. 요게 또 잘 나옵니다. 단기 기억은 감퇴가 되고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가 된다. 앞으로 구부린 자세, 느리고 발끈 걸음걸이 특징적이죠. 연세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이 신경계 중에서는 주요 질환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이 세 개가 있어요. 요건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제 감각기계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매, 뇌졸중, 파킨슨에 대해서는 다 뒤에서 이제 질환별 설명을 다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나오는 질환은 뒤에서 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감각기계 시각은요. 눈물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인공 눈물을 써야 될 정도로 그리고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고 또 불편감이나 자극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나오죠.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나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곤란해요. 파남보를 구분 못해요. 파남보. 우리 무지개색 중에 파남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수정체의 황화 현상에 의해서 파남보를 구분을 못한다. 나이 먹으면. 청각은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지고요. 웨이도도 가렵죠. 또 건조증이 증가해서 더 가려워요. 그래서 막 파죠. 귀지개로 파는데 이거 파면은 잘못하면은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파서는 안 돼요. 이관은 내측, 그러니까 귀에 이제 그 관은 내측으로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좁아져 있어요. 그리고 귀지가 더 건조해서 웨이도 밖에 귀에 이제 밖에 있는 데를 폐쇄할 우려가 있고요.
노인성 난청이 요거 잘 가끔 나오죠. 노인성 난청은 남성에게 흔해요. 여성에게 오는 것보다 남성에게 흔해서 남자 노인이 되면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귀질환이 없어도 또 이제 나이 먹으면 이명이 생겨요. 머리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이명이 생기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시각적인 부분 또 청각적인 부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감각기계의 시각 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요 황하현상, 파남복음 못하는 거하고 노인성 난청, 남성에게 흔한 거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각은 이것도 잘 나오죠.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기능은 증가해요. 이 이제 특이하게도 증가하는 게 있어요. 맛을 감지하는 게 증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증가하는데 이게 결국 좋은 게 아니죠. 우리 막 나이 먹으면 이렇게 새콤한 그러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귤 같은 거 셔서 잘 못 먹잖아요.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쓴맛도 이제 증가를 해서 쓴 것도 잘 못 드세요.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단맛과 짠맛은 감소해요. 이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그러한 미각이 감소하기 때문에 달고 짜게 먹게 돼요. 잘 못 느끼니까 계속 소금을 넣게 되고 잘 못 느끼니까 계속 설탕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쁘죠.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감소되면 달고 짜게 드셔서 건강에 안 좋아요. 또 이제 치매 분비량이 감소를 하고요. 맛 감지 능력 저하로 조미료 많이 넣은 음식을 선호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는 신맛, 쓴맛 감지 증가, 특히 단맛, 짠맛 감지 감소 이게 많이 나와요. 다음에 이제 후각세포 감소로 후각의 변화가 오고요. 촉각은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촉촉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살짝 접촉을 하면 못 느끼는 그게 이제 둔해지는 거죠.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는 증가해요. 여기저기 아프다고는 하는데 그 통증에 대한 민감성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해도 둔해서 민감성이 이제 반응은 둔해지는 것이죠. 요것도 가끔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잘 나오는 것은 이 단맛과 짠맛 이 부분이 잘 나와요.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감각기계의 시각 중에서 질환이 발생이 돼요. 그게 녹내장이에요. 첫 번째가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해서 안압이 올라가가지고 시신경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시력을 잃게 돼요. 다음에 이제 적정 안압은 뭐 15에서 20인데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잘 나와요.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시력이 약해진다. 증상으로는요. 좁은 시야, 눈이 물건, 좁은 시야, 시험에 잘 나오고요. 어두움에 적응 장애, 색깔 변화, 인식 장애, 뿌옇게 혼탁한 각막 잘 나오죠. 그래서 녹내장이니까 각막에 문제가 생겨서 녹각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녹각. 녹각. 잘 외우실 수 있죠? 녹각. 우리 이제 뭐 녹용 중에서 조금 약간 굳어진 걸 녹각이라고 하죠. 자, 녹각.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안구 통증. 이 녹내장은요. 통증이 있어요. 눈이 막 쏟아지듯이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두통, 구역질, 실명까지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좁은 시야, 뿌옇게 혼탁한 각막, 안구 통증, 구역질, 실명 나오면 뭐라고요? 녹내장이다.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으로서는 목이 편한 복장이 아니고 목이 꽉 조이는 복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압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목이 편한 복장, 그 다음에
피가 머리로 몰리는 운동을 자제해라. 그러면 막 안압이 올라가죠. 붉은 안면석이 온몸 일으키기, 또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개 숙이는 운동도 삼가해. 다음에 이제 흔히 잘 많이 들으셨죠? 백내장, 눈에 오는 백내장. 백내장은요, 백수라고 외우시면 돼요. 백수. 수정체가 혼탁해서 생기기 때문에 백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백수. 이것도 잘 나오죠. 수정체가 혼탁해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력이 약해진다. 눈동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인다. 이 부분은 상식이니까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색구별 능력이 상실되고, 이제 이 증상은, 백내장의 증상은 비읍자가 많이 들어가요. 비읍자. 비읍자가 들어가는 글씨가 많아요. 증상 중에. 보시면, 백색 콘탁, 동공에, 그리고 불빛주의, 무지개, 그 다음에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이 백내장은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또 시력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백내장이에요. 비읍자 들어간 증상이 많다. 뭐 백색온탕, 불빛주의, 밤 이렇게 비읍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좀 쉽게 맞힐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백내장과 녹내장을 한번 구별을 해보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녹내장은 어떻게? 안압상승, 또 시신경이 손상이 되고요. 안압상승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됐다고 그랬죠. 두통과 안구통증이 특징적이라고 그랬죠. 좁은 시와 사물이 뿌옇게 보인다. 뭐 때문에? 각막, 목각, 각막이 손상이 돼서 뿌옇게 보인다. 그 다음에 백내장은 혼탁한 수정체, 수정체 관련이죠. 녹내장은 각막이에요. 각막, 녹내장은 각막에 관련된 거고, 백내장은 백수라고 그랬죠. 수정체에 관련됐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비읍자가 많이 들어가죠. 동공에 흐린 백태, 통증 없는 흐린 시력, 통증이 없다고 그랬죠. 녹내장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 비읍자 많이 들어가요. 볼빛주의의 무지개, 이렇게 비읍자로 들어가는 것이 많은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외우시면 됐어요. 녹각, 백수, 안구통증, 그리고 비읍자 이 정도 외우시면 잘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성 난청의 원인은요, 식사를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당뇨를 잘 발생시킬 수 있는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건강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식이요법이 아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난청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대사가 잘 안 됐을 경우, 동맥경화증이나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또 스트레스와 유전적 소인, 장기간의 소인 누출 등이 있는데 정확한 건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증상으로는 스츠트프크와 같은 음에서의 난청이에요. 이게 스츠트프크 어때요? 높은 음이죠. 높은 음에서의 난청, 이거 잘 나옵니다. 소리에 대한 민감성, 언어 구분 능력, 평형 감각 저하. 자, 이제 귀는요, 우리한테 평형 감각을 할 수 있도록, 조정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주죠. 그 다음에 언어, 잘 들어야 언어 구분이 되죠. 소리에 대해서 민감해지죠.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 및 예방에서 감소된 정력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치료는 없어요. 근데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입 모양을 보고 말을 같이 말하는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청기 사용 시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가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서 이제 스츠, 트프, 크와 같은 고음에서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고음에서의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우리는 어떤 음이 잘 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음. 저음의 차분한 소리가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저음으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특성. 포도당 대사 능력이 저하돼요. 포도당을 이렇게 잘 몸에서 어떤 전해질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전해질이 각 조직에 전달이 되는 그러한 능력들이 감소가 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혈액에 당이 많이 생기는 고혈당이 나타나요. 그래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나오는데 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고요. 아니면 불충분하고요. 또 안 나오고요. 이래서 당뇨에 걸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면 공복혈당이 상승을 하겠죠. 자, 포도당 대사 능력,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고혈당, 공복혈당 상승.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어서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하겠죠. 시험에 가끔 이렇게 나와요. 갑상선 크기가 줄어드나 호르몬 분비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요. 크기가 줄어들면 분비량도 감소하죠. 그러면 틀렸죠. 근육 질량이 감소되어서 기초 대사율 감소. 그래서 이제 뭐 공복시 혈당 감소, 갑상선 크기가 작아지나 여기 나왔네요. 호르몬 분비량은 증가한다. 이런 식의 시험이 나오면 틀린 거죠.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 중에 질환 중에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 인슐린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이 있죠. 증상을 보면 다음증, 계속 물을 먹게 돼요. 계속 목마르 갈증 생기니까 다식증, 뭔가를 계속 먹고 싶어서 많이 먹어요. 음식을 다뇨증. 그 다음에 체중 감소, 이건 잘 나와요. 같이 다녀요. 다음증, 다식증, 다뇨증 이러한 체중 감소 이게 이제 많이 먹고요, 많이 마시고요, 많이 먹고요, 많이 싸요. 그런데 체중 감소가 일어나요. 시력도 나빠지고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이런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이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산소가 잘 순환이 안 되죠. 그리고 각 조직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시력도 흐릿해지고요. 두통도 오고 무기력감이 더 오게 되죠. 또 발기부전, 질분비물, 또 질감염이 증가를 해요. 질분비물이 증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감염이 증가하겠죠.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죠. 상처 치유가 지연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양소도 잘 공급이 안 돼요. 이게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각 조직에 전달을 해서 조직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피부에도 그런 기능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요. 또 감각 이상이나 저하가 와요.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됐어요. 당뇨가 있으면서 염증이 생겼어요. 막 식사를 많이 해. 근데 활동은 안 해. 운동도 안 해. 이럴 경우에는 고혈당이 오기가 쉬워요. 우리가 100 이하여야 되는데 200, 300 이런 혈당 수치가 나오는 거죠. 이때는 소변을 더 많이 봐요. 배뇨 증가가 되고 체중은 더 빠져요. 피로하고 식욕은 증가하게 돼요. 배뇨 증가, 식욕 증가, 다뇨, 다식이 더 심해지는 거죠. 다음에 식사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량은 증가해요. 어쩔 수 없이 막 일을 많이 한다든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저혈당이 와요. 저혈당도 굉장히 위험해요.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식은땀이 흐르죠. 시야가 몽롱해지면서 어지럽고 쓰러져요. 이럴 경우에 잘못해서 이제 이 저혈당 치료를 안 하면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걸 바로 드시지 않으면 처치 안 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체중 증가, 수분량, 수분 섭취량 감소된다. 이 당뇨는 틀리죠? 그다음에 소변 배설량도 감소된다. 틀리죠? 위에 우리가 배웠던 증상하고는 전혀 다른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되는 증상. 다음, 단뇨, 다식, 체중 감소, 상처 치유 지연, 발기부전, 질분비물질 감염 증가,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치료 및 증상 부분에서요. 식이요법은 육류보다는 곡류, 통곡식, 또 고섬유질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청량음료나 사탕, 이런 설탕이나 꿀을 함유한 단 음식, 단당류 이러한 음식, 술 섭취는 제한을 해야 되고요. 운동요법으로는 공복시 운동, 장기간 등산 같은 거 할 때 뭐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활동을 많이 하면 공복이 되면 저혈당이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혈당이 약간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하는 게 좋아요.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하면 이 당뇨를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뒤에도 나오는데 한번 뒤에서 약물요법 또 운동요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100 이하여야 되는데 3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약물요법을 병행을 해요. 혈당 강화제를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왜냐하면 인슐린은 이부로 복용을 하면요 위장관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본인 이제 당뇨 환자들이 직접 놓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물 복용 중에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된다. 여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을 주의해서 관찰해야 된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돼서 모세혈관, 말초혈관에 발이 가장 끝에 있는 말초혈관이죠. 여기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을 주의해. 발이 막 썩어서 자르고 그러죠. 당뇨 환자들 합병증 중에.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치료 및 증상에서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세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병행하지 않으면 관리가 잘 안 돼요. 당뇨병은 특히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고 합병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질환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관리 중에서 이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만 빼먹어도 관리가 잘 안 되고 당뇨가 좀 더 진전될 수 있어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병행해야 된다. 이 부분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은 심리 정신계의 특징 살펴보면은요. 우울증 경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해요. 앞에서도 잠깐 배웠으니까. 조심성 및 경직성 증가, 생에 대한 회고 경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또 시간을 전망하는 게 좀 변화하고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고 의존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거 X 표시하는데 의존성이 감소한다. 조심성이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성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때요? 틀렸겠죠? 자, 기억해 주시고요. 심리 정신계 중에 질병 중에는 우울증이 있어요. 첫 번째 우울증. 이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가 힘들어요. 우울증인지 아니면 그냥 좀 다운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병원 찾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 우울증에 걸리면요 매사에 관심이 없어요. 즐거운 것도 없고요. 굉장히 무감각해져요. 불면 또는 과도한 수면, 어떨 때는 잠을 전혀 못 잤다가 어떨 때는 또 너무 많이 자고요. 식욕도 변화가 심해요. 어쩔 때는 막
폭식을 하다가 어쩔 때는 안 먹고 그러니까 체중 변화도 심하게 오겠죠. 그 다음에 불안, 초조, 무기력,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이나 시도를 하게 돼요. 우울증 하면 이게 많이 옵니다.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이나 시도 이거 하고요. 본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거 이게 시험에 많이 나고 죄의식, 절망감, 부정적 사고가 들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건망증이나 인지기능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좀 차별을 둬서 감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울증의 치료나 예방을 보시면요. 막연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격려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치료나 예방도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어떻게 해라? 언어로 표현하도록 해라. 언어로 표현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해지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 예방이나 또는 얼마든지 진전을 막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내가 죄의식이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느낌, 분노를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수용을 해요. 그거를 또 말로 표현하세요. 말로 표현하세요 해서 본인이 모든 거를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잘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우울증이 있으면 막 슬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울증이라는 걸 알리기 싫어서 사회적 활동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이 예방을 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햇빛을 받는 것이 이러한 이제 우울한 감정 또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거를 없애는데 의외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햇빛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우울증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울증과 치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울증은요, 급격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서서히 발생해서 옆에서 그냥 계속 주시하면서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급격하게 발병을 해요. 치매는 서서히 발생하죠. 처음에는 단기 기억이 잃고 그 다음에 의심을 하면서 뭐 물건을 잃어버리면서 도둑망상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냥 단기 기억을 깜빡깜빡 잊는다. 건망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꼭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우울증은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알았다 약 먹으면 나아요. 근데 치매는 긴 기간 약을 먹어도 치유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약물요법하고 비약물요법인 인지 활동 또는 활동 자극 같은 걸 해주면서 이 치매를 관리해주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게 필요한데 이렇게 긴 기간에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은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으면 더 잘 나타나요. 치매는 그렇지 않죠. 치매는 뇌에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서 뇌 자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 손상이 일어나는 거라서 정신과적 병력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은 나 기억력 장애가 있다, 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호소가 심해요. 엄살을 핀다고 하죠. 그리고 치매는 단기 기억력을 잃었는데도 기억력은 문제 없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근사치에 대답을 하기 때문에 치매 이제 그 장기 요양 보호에 대한 등급이 잘 안 나오는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은. 그냥 몰라버려요. 그냥 뭐 하나 물어보면 귀찮으면 몰라요. 근데 치매는 아니에요. 근사치에 대답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정도 편차가 심해요. 뭐 어떤 사람은 인지기능이 뚝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인지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가 일어나요. 초기는 이런 증상, 뭐 단기 기억력 떨어지고 의심이 생기면서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다음에 뭐 중기에는 진압력 장애가 시간과 장소
기억까지 진압장애가 오고 배회 증상이 늘어난다. 말기에는 무언증이 생겨서 말을 못하는 대신 뭐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또 이때는 뭐 배설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대해서 일관되게 초기, 중기, 말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울증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가 돼요. 그런데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되는 것이 치매죠. 초기에 특히 말기에는 뭐 장기 기억과도 저하가 되지만 이게 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우울이 먼저 시작이 되고요. 우울증은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잘 나오는 게요. 이 급격히 발병과 서서히 발병 그리고 근사치의 대답을 하는 것과 묻는다고 대답하는 거. 또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가 일어나는 게 우울증인데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가 일어나는 게 치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정신계에서 선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선망은 뭐냐면 의식장애로 주의력이 떨어지고 또 감정, 사고, 정서, 언어 이런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요. 또 증상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 잘 나오죠? 치매와 달라서 이건 증상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는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치매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증상 기복 심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이런 게 틀리단 말이죠. 자, 증상을 보시면은요. 의식 수준 변화로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졸린 상태, 덜 깼거나 이것도 나오고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고 잘 나오죠. 치매랑 다른 게 급격하게 발생한다. 이게 잘 나오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 인지 장애, 초조, 지각 장애, 편집망상, 정서 불안정.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치매와 동반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격하냐, 증상의 기복이 심하냐, 아니냐, 요걸 보지 않으면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이 잘 안 될 경우, 구분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격하다, 급격하다. 그 다음에 증상 기복이 심하다. 이 두 개 특별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망에서는요.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또 비약물 치료도 해요. 그런데 이 약물 치료를 하고 비약물 치료를 하면서 조금 이제 호전이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약물 치료를 좀 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한꺼번에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약물 치료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냐면 신, 지, 초, 개, 야, 착. 자, 이게 약간 이제 신체 통합성 유지죠. 신지가. 자, 신지라는 가수가 있죠. 신지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신지라는 가수가 초계국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밤에 도착했어요. 신지라는 가수가 초계국수를 배달시켰는데 밤에 도착했다. 신지라는 가수가 초계국수를 배달시켰는데 밤에 도착했다. 그래서 신지 초계 야착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이 내용이 나오면서 신체 통합성 유지냐, 개인 정체성 유지냐, 초조 관리냐, 착감이 환각 관리냐, 야간 운동 방지냐, 진압력 유지냐 이렇게 이제 고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 초계 야착 부분을 외우시면 좀 더 요거를 쉽게 인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신체 통합성 유지, 신체 통합성 유지.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말로 지지해줘라. 자, 스스로 지금부터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 잘 하실 수 있어요. 이 말로 지지를 하면서 운동을 따라하게 한다든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능동적인 관절 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해줘라. 관절 운동을 계속 시켜주거나 목욕시켜주거나 또 마사지를 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거나 이게 이제 신체 통합성 유지예요. 비약물적 요법 중에 신지 중에 신자죠. 그 다음에 진압력 유지예요. 지는 진압력 유지. 낮에는 진압력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 장소, 그리고 사람이에요. 시간, 장소,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압력이 떨어지면 시간도 모르고요. 장소도 모르고요. 우리 딸, 아들, 남편, 아내도 몰라요. 그래서 시간, 장소,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인데 자 여기에서 낮에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해요. 시간을 알게 한다. 잘 나와요. 개인 사물,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둔다. 그래서 사람도 알고 개인의 사물, 또 뭐 장소, 또 사진을 통해서 사람이나 시간을 알게 되고 달력, 시간, 시계 이걸 가까이 둬요. 그것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절차, 규칙,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잘못하면 배회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절차, 규칙,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방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 이게 나오면 진압력 유지죠. 그 다음에 신지 뭘 좋아한다고요? 초계국수, 초조 관리네요. 그죠? 초조 관리일 때는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장기 요양 대상자들한테는요,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들한테는 우리가 항상 부드럽고 또 존엄성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모든 걸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측면에서 해야 돼요. 근데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대상자의 성적인 행동일 때 또는 두 번째는 요 선망에서 초조 관리일 때 단호하게 해줘야 돼요. 어떤 때? 치매의 성적인 행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선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선망일 때는요, 초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라. 부드럽게 마주보아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한다. 초조할 때 왜 단호해야 되냐면,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예요.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안정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안심이 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조에서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이거 드시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계죠. 초계국수니까 초계 개인 정체성 유지예요.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인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몰라요. 개인 정체성이라는 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고요. 친한 사람,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해서 나는 저 사람들의 아내이며 남편이며 부모이며 자녀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개인 정체성 유지자. 초계 국수를 시켰는데 밤에 도착했어요. 야간 혼돈 방지.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 치고 불을 켜둔다. 그래서 밤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요게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꺼둔다. 아니에요. 창문 닫고 커튼 친 대신 불을 켜둬야 돼요. 그 다음에 밤에 도착했어요. 착각 및 환각 관리. 선망은 착각이나 환각이 올 수 있거든요. 뭐 이상한 게 보이고 또 이상한 게 들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말을 이때 경청해 주고요.
무시하지 말고요. 이상한 거 봤다고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경청을 해주고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조성해줘라. 그러면 착각이나 환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예를 들어서 현실이 나와 있는 사진이라든가 사물을 논다든가 시계를 논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착각 및 환각 관리에 필요한 환경 조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지 초계 야착 부분만 외우시면 요거 신체 통합성 유지, 진압력 유지, 그리고 초조 관리, 개인 정체성 유지, 야간 운동 방지, 착각 및 환각 관리 이렇게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선망하고 치매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헷갈리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선망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갑자기 나타난다고 그랬죠? 급격하게 나타남 이랬었잖아요.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 그리고 선망은 급격히 나타나니까 뭐죠? 급성질환이죠.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니까 만성질환이죠. 선망은 급성질환은 어때요? 회복이 잘 돼요. 그래서 대체로 회복 가능.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돼요. 만성으로 진행을 하고요. 선망은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봐요. 진압력 장애가 초기부터 와요. 근데 치매는 나중, 말기 돼야 사람을 못 알아봐요. 물론 중기 때도 못 알아볼 수 있지만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 다음에 선망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해요. 그런데 치매는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어요. 그 다음에 선망은 의식의 변화가 있어요. 의식이 막 떨어지거나 또는 막 몽롱한 상태처럼 이제 무기력해 보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치매는 의식의 변화는 적어요. 말기까지. 그 다음에 선망은 주의 집중이 떨어지고요. 치매는 주의 집중은 안 떨어져요. 이것도 잘 나와요.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한 게 선망이고요. 치매는 개인별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 비교 중에 갑자기 서서히 그 다음에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봄 나중에 못 알아봄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함 선망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음이 치매 이게 잘 나와요. 이 부분을 특히 기억을 잘 해주시면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이 선망 중에는요, 야간에만 나타나는 야간 선망이 있어요. 이 야간 선망은 치매 대상자가요, 늦은 밤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흥분하고 환각 증세 보여서 뭐 이상한 거 보인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벼운 경우에는 방을 밝게 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돼요. 그래서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되는 부분 시험에 잘 나와요. 심각한 수준일 때는 주변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시설장 등에게 보고해서 의료진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8강의 수업을 끝냈고요. 다음 9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